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매스스토리즈 12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안녕히 하세요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꼬이네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살펴봤어요. 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명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네. 그 이전까지 우리가 풀었던 방정식 문제가 여기와 연결돼 있더라. 네,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예전에는 근을 구한다. 네. 해를 구한다. 예, 해를 구한다 라고 표현했었던 것이 이제는 진리집합을 구한다는 이야기랑 어때 보여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동일한 의미이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던 것을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한다. 그리고 그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을 살펴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예전에 이제 숫자를 대신해서 문자식을 다루는 걸 대수학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살펴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리집합을 구한다는 요 조건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부등식을 푸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죠. 방정식이 되겠죠.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네. 등호로 표현되어 있어서 좌변과 우변이 우변의 값이 일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미지수의 값을 구해보세요 하는 거였잖아요. 네, 이게 방정식이죠. 예, 네. 이게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방정식은 영어로 이퀘이션. 그래서 방정식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등식이 되겠어요. 기억을 하면. 그렇죠. 부등식이라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이란 말은 등식이 아니다. 아니 불자를 써서 등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좌우가 틀리다. 그렇죠. 거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겠죠. 다르다. 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걸 왜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 부등이란 말을 같지 않다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수의 기본 성질을 살피면서 네. 또 까먹은 건가요, 제가? 아니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A라는 놈이 만약 실수면 이 A는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0보다 작거나 네. 요 중 세 가지 중에 오직 한 가지? 하나만 만족시킨다. 그렇죠. 라고 배웠어요. 이건 네. 실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이었죠. 그래서 같다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같다가 요거고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렇거나 이렇거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같지 않다라는 말은 요렇거나 요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나를 빼고 나머지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기호를 부등호라고 이야기해요. 네. 지난번에 복소수의 세계에서는 크기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복소수의 세계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지도 않고 이렇지도 않아요.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이 발생하더라라는 걸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부등식이라는 말은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부등식이라는 말은 부등호가 있고 미지수가 있고. 그럼 부등호를 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역시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랑 좀 다른 게 크다 작다 하니까 이때에는 굉장히 많은 값들이 그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부등식의
해라고 안 하고요. 음. 영역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 수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제 하나로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영역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부등식은 해집합이라고 하기도 되고요. 다른 말로. 예, 네. 해도 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해집합이란 말보다는 부등식은 영역,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이라는 말로 더 자주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래서 네.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이제 부등호가 가지는 기본 성질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네. A랑 B가 전부 실수일 때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우리는 A 빼기 B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배웠죠. 네. 그 이야기는 실수끼리 더한 결과도 여전히 같다. 실수일 거야. 그러니까 이 A 빼기 B도 뭐겠어요? 당연히 실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 빼기 B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A 빼기 B가 0과 같을 때 우리는 A하고 B는 같은 겁니다 라고 하기로 한 것이고 이것이 0보다 작아질 때 우리는 A는 B보다 작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은 뭐 풀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끝난 거죠. 어떤 X다? 이걸 만족시키는 X는 1보다 큰 실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혹은 해집합을 구하라. 혹은 해의 이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봐라.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집합을 표현할 때 이미 다 배웠었잖아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들은 X인데 네. 그 X는 1보다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 그 X는 실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이거 자체로 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해고 그래서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한 조건. 그렇죠. 이건 진리집합. 지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제 용어가 세 가지가 네. 되겠네요. 해집합이라고 불러도 되고 요 부등식의 영역이 어디니? 라고 물었을 때 답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 네. 사실 여러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뭐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놈들 찾아봐. 이러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다 찾아봐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각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네. 우리는 실수라는 수집합은 어떤 집합이라고 배웠냐 하면 수직선 위의 점들과 1대1? 예, 1대1 대응이 되는 오, 기억났어요. 예, 1대1 대응이 되는 수집합을 네. 실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리고 수직선 위에 기준점을 원점을 잡죠. 오리진. 네. 그래서 이제 대문자 O로 표현한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네. 오리진에 대응되는 실수값은 누구? 0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대문자 O라는 점이 있고 O라는 점이 있고 그 O라는 점에 대응되는 실수값은 0이야. 이렇게 그렇죠. 표현해야지 마땅한데 네.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수직선 위에 0. 0을 이렇게 써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라고 네.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점, 이것은 대응되는 점. 실수.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동일시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없다라고 네. 받아들입시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1보다 큰 영역을 수직선에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2를 찍고요. 1보다 크다니까 2를 포함해서는 안 돼요. 그 1보다 큰 영역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x가 예, 1보다 크거나 예, 같아도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수직선상에 2를 찍고요. 2를 포함하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쭉 가고 있다. 그렇죠. 2를 1보다 크다는
이를 포함하지 않게 그려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까맣게 지금 하얗게 돼 있지만 네. 칠판이라 생각해서 하얗게 이렇게 칠한 거고요. 이렇게 하고 1보다 크다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비워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더 직관적으로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기도 해. 뭐 이렇게 돼버리면 보통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쵸.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는 작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의 뜻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그러니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겹치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이러한 없다. x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없다.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자 세대들이 좀 대부분이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없어. 그쵸? 그냥 우리말로 없다 해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근데 굳이 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없을 거죠. 것 같아요. 예. 고마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냥 부등식 자체가 해집합처럼 주어지면 그 부등식을 풀 필요는 없죠. 없이 그냥 그 부등식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방정식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를 했더니 0보다 큰 그러한 부등식을 풀어라. 을 풀어라. 아니면 이러한 부등식의 영역의 구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걸 만족한 x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등식이 가지는 기본 성질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도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복습해 볼까요?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여전히 커요. 네. 같은 양을 더해도 이쪽이 여전히 큰 거죠. 그렇죠. a가 b보다 크고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커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 c가 양수일 때에만 ac가 bc보다 여전히 커요. c가 음수일 때에는 ac는 bc보다 작아요. 가요. 음수를 곱하면 부동 방향이 그렇겠죠.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증명을 했던 거예요. 네. 원래 이제 공리로 받아들였던 건 이 두 가지하고 a가 양수, b가 양수이면 a 더하기 b도 양수이고 a 곱하기 b도 양수이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공리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공리를 이용해서 얘들은 증명을 했던 일종의 정리였죠. 네. 근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는 뭐 증명하라고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갑자기. 예, 갑자기 증명하세요라고 요구하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떠올려서 요 기본 공리와 요 기본 공리를 활용해서 네. 증명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풀어볼까요? 네. 양변에 더하기 4를 해도 부동 방향이 변하지 않죠. 않죠. 그래서 우리는 2x가 4보다 크다는 식을 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이 그렇죠. 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은 양수거든요. 네. 양변에 2분의 1 곱해도 부동 방향이 변하지가 않죠. 않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x는 2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해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역시 x들의 모임인데 x는 2보다 크고 그놈은 실수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영역을 구하라고 해도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방정식 푸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안 돼요. 않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1차의 부등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일반화 시켜볼까요?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풀어라. 물론 당연히 a, b는 실수인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네. 값이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x는 실수 이 범위 안에서 구해줘라 네. 라고 요구했을 때겠죠. 그럼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 b를 더해줘서 요식까지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a가 양수일 때에는 a분의 1도 양수가 되니까 a분의 1을 곱해도 부동항이 변하지가 않아서 이게 해집합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에는 a분의 1도 음수가 되니까 걔를 곱해주면 부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오게 돼요. 세 번째는 a가 0일 때인데 사실 방금 때도 이야기했듯이 얘가 0일 때는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진식, 예전에 방정식에서 제가 항등식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등식이 아니니까 항진식, 언제나 진리인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모순식,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a가 0일 때 a가 0이면 얘가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b가 양수가 되면 이거 무조건 성립해요. 그러네요. 근데 x는 무슨 수에서만? 실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다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케이스 a가 0인데 b가 0 이하가 돼버리면 0 이하인 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는 없으니 이 경우가 모순식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는 없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물론 요 부동호방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1차 부등식해법도 1차 방정식해법처럼 별로 어렵지가 안녕. 않은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1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의 집합 구하는 걸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부등식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